28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표된 지 70년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48개국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일본과 체결한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장치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배상부터 식민지 처리까지 다양한 사안이 이 조약에서 다뤄졌습니다. 동시에 조약은 동아시아가 현재 겪는 다양한 갈등의 기원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한 출발선이었습니다. 침략자 일본을 해체해 전쟁이 불가능한 농업국가로 만들려던 연합국의 계획은 냉전을 계기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전범국가를 끝까지 단죄하기보다 소련을 함께 견제하는 협력자로 길러내기로 결정했고,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은 끝내 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동북아 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자 23명은 이달 함께 내놓은 공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해서 조약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일본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모순을 전문가마다 역사와 법, 국제정치를 넘나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냉전 체제의 기원과 구조, 작동 원리를 밝히고 한국과 동아시아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분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그것이 만들어낸 체제가 흘러간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떠받치는 구조이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이사장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에 대하여 매우 가혹했던 베르사유 강화 조약의 결과가 히틀러의 나치즘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에 대하여 매우 관대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결과가 일본의 전전 파시즘에 새로운 부활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조약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전쟁터와 식민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피해국들이 참석하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해국들로서는 조약에 서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조약에 따라야 하는 이상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들에서 강제로 동원한 노동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문제가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 중국인 강제 동원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재판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제시한 근거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습니다. 조약에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 아래 일본은 연합국 관할 아래 있는 재산의 처분을 연합국에 맡겼기 때문에 이후의 전후 처리도 그러한 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저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논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비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봉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그 봉인은 냉전이 이어지는 동안 유효했다면서 하지만 냉전이 붕괴된 이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함께 냉전의 하부 구조인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봉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이 그 봉인 해제에 나섰으며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그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그 봉인 해제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썼습니다. 공저집필에는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쉬웅 중국 베이징대 교수 등 국내의 이름이 알려진 해외 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공저의 초점은 과거사 청산이나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조약이 만들어낸 틀과 그림자를 극복하는 방법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공저에서 일본에서 벌어지는 평화 헌법, 무력화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헌법재판까지 포함한 전후의 수많은 권리 투쟁, 최근에는 안보 관련 법 위헌 소송, 오키나와 해노코의 미군 새 기지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전쟁 배상, 식민 지배 청산은 이 미완의 헌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무다. 사망자들과의 공동투쟁, 미래와의 공동투쟁, 아시아 민중과의 공동투쟁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즉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역겨운 모습을 본격적으로 파헤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용해왔다라며 충격적인 고발 내용이 한국을 통해 나타나자 일본 열도도 충격에 빠졌다.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의아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영토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도 불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언제부터 약해졌는지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고 중국에 찔리고 북한에도 찔리고 심지어 한국에까지 조롱받고 일본의 정치가는 참으로 태평스럽군요. 이때 세금의 쓰임새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 보조금을 재검토해 국방비에 충당하는 아시아 안전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어. 기시다 씨를 그들과 만나게 해 친서 따위를 받거나 매번 유감밖에 말하지 않기에 이와 같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사태가 되는 거다. 일본 국회의원, 특히 세습위원들, 이런 상황을 만든 당신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고 아니한 생각은 지금이라도 일단 낙지어라. 노여움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이것으로 확실히 알았다. 확실한 것이 있음에도 한국의 한마디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란 걸 말이다.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회담 직후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저자세 외교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 의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먹이가 될 뿐입니다. 국민은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총리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후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며칠 정도 전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처음부터 방문단의 면회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지 요청을 들어버리면 영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게 됩니다. 그렇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한일 대화는 당분간 동결할 것이다. 어느 쪽에 손을 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 정부의 솜씨 좀 봅시다. 하지만 매번 있는 일이지만 타이밍 좋게 악수를 쓰는군요. 한일 관계 개선과 병행해서 다케시마 측량이라니.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회담이나 방문단으로 화답할 때는 세트로 다케시마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일본이 순순히 대응하면 마치 한국의 점거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지 이는 한국의 전술로 조금씩 기정사실을 쌓아가는 것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왜 한국이 이 타이밍에 이런 바보 같은 말을 꺼내는가? 아마도 한국은 기시다 정권을 찔러보고 반응을 살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사절단을 통해 항해 따위에 빌어먹을 외교를 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는 척을 할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것 같네요. 사양, 배려 같은 개념은 조선인에겐 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깨고 러시아에 선전하는 바람에 혹시 한국도 일본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한 것 같다. 그들은 어리석은 민족이니까. 대전 당시부터 조선 사람에게는 말로써 알려주는 게 불가하고 때려서 몸에 쳐넣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시 상식이었다. 다케시마로 도발하는 조선인들을 제멋대로 하게 놔두지 말고 신속하게 무력으로 탈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검토 중인 한국에 대한 100가지 제재는 올여름을 목표로 정리할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슬슬 실행 날짜가 굳어진 것일까? 자민에 투표하는 사람은 모두 거기에 기대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해주기를 부탁한다.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얼마나 안이한 대응인가. 그런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일본 국민을 위한다는 느낌에 어필도 되지 않는다. 매번 쉽게 만나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다. 어차피 일본은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와 만났다는 곳 양보한다. 돈도 준다라는 공식으로 결국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2011년 스와프 때는 맺자마자 K가 손바닥 뒤집게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면 태도를 싹 바꾸는 것이 K라는 나라. 호의를 보이면 약한 나라로 간주된다. 일본의 정치가는 호인이고 무엇보다 건망증이 심하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